됐고. 자, 이제 사람의 유무를 떠나서 제가 오늘 글 쓴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이제 직관하고 통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식화 개념화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볼까? 자, 첫 번째 1분 30초 시작입니다.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2분 16초네요. 우선 제가 이제 컴맹이라 이 직관과 통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건데, 이제 이거를 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영상 편집도 하고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직관과 통찰, 이제 이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그 공유한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관 물음표, 통찰 물음표. 그러면 직관이란 무엇인가, 통찰이란 무엇인가, 이제 물음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직관과 통찰은 이렇게 하나의 결로 맺어져 있어요. 결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걔네들은 이 중심에서 잡힙니다. 그러면 직관이라는 언어를 떠올렸을 때 관지, 관통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통찰이라는 개념은 그 펼쳐지는 흐름. 그러니까 하나를 봤을 때 전체가 펼쳐지는 그림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통찰과 직관을 다시 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 세상에는 만물은 태극이 있고 그 태극에서 펼쳐지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음양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관이 먼저일까 통찰이 먼저일까인데 보통 사람들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직관은 바로 뜨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뜨는데 그게 누구나 다 바로 한 번에 뜨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장, 그 아까쯤에 제가 사진 공유해 드린 거 그거 보시면서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쌓인다. 안녕하세요. 세 분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람 있는 거 떠나서 혼자 녹음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려다가 이렇게 와 주셔서 같이 나누고 하려고 한번 링크를 나눴습니다. 그냥 저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공유하고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세 번째 장이에요. 제가 공유해 드린 단톡방에 공유해 드린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컴맹이라서 이렇게 좀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의 화면을 보면서 하면 돼요. 근데 유튜브 보시면 그냥 직관하고 통찰 물음표 보이지 않게 쌓인다. 이건 뭐냐면 왜 통찰이 먼저냐? 양으로 했을 때 먼저 펼쳐지는 스크립션 하는 게 있는데 통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쌓아지는 무의식적 경험들이 여러분 몸의 세포 안에 DNA 안에 신경세포 안에 산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쌓이게 돼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딱 드러나요. 근데 그게 고정관념이 되면 하나의 상이 돼서 자꾸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건데 그건 직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닌 흐름 상태에서 제가 좀 말이 빨라요. 이해해 주세요. 호흡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뭐가 있냐면 이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통찰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찰은 펼쳐지는 건데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통찰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인제 직관의 흐름으로 나오는데 직관은 드러나는 음에서 양으로 드러나는 거고 통찰이 먼저 이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 기준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장. 직관에서 양으로 떴죠. 양이라는 게 나왔고 경험이 쌓이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나왔죠.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무의식이 됐든 뭐가 됐든 통찰이 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무국에서 음과 양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갔을 때 양에 해당되는 게 직관이다. 왜? 드러난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갈게요. 지금 직관 양까지 나왔어요. 이거 사진 보시면서 하면 좋아요. 근데 보시면 자,
직관에서 뭐가 나왔죠? 일의 규칙성이라는 게 나왔죠. 규칙적이구나. 뭔가 모르는 일관된 아까 치면 직관이라고 하는 관점에라는 거가 아니라 하나의 관통한다는 뜻의 그 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규칙성이 드러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성?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규칙성이 보인다. 규칙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꿰뚫어 봤을 때 딱 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허영만의 꼴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 한 번에 딱 보는데 이렇게 재밌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딱 한 번에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내 마음이 가슴이 관통당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수천 번 수만 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관상과 손금을 보고 그다음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같이 말했죠. 이 우리가 통찰이라는 경험적 사유에 의해서 누적이 돼서 직관으로 전환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의 규칙성 아니면 일이 아니다. 나중에 일도 아닙니다. 이제 규칙성이 드러난다예요. 양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음으로 경험했던 것들, 내가 절박했던 뭐든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던 게 깨어나서 드러난다. 그게 직관. 근데 그게 직관이 일어나려면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해드릴 직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관이 뭐냐면 보임의 개념.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직관하고 위로 올라가고 통찰하고 내려갔잖아요. 이제 통찰과 직관이 뜨이면 좀 보이는 세상이 좀 달라져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감각신경, 감각기관이 대상이라는 것과 접촉이 되어져 가지고 이거구나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물건 혹은 느낌 혹은 감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오류가 생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좀 많아요. 이게 말하고 싶어도 좀 아직 때가 안 된 것도 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직관의 개념은 보면 밑에 통찰부터 볼게요. 통찰 사진 보시면 자, 보임의 개념 녹색에서 펼쳐진다 외부에서 그런 것처럼 뭐냐면 자, 우리가 경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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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주는 뭐예요? 별들이 흩어뿌려져 있죠. 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여러 번 경험하면 경험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지만 나한테 펼쳐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으로 보면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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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가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한테는 이 통찰력으로 보면 펼쳐지는 흐름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따 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펼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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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펼쳐지면 뭐다? 보이는 거죠, 이제. 뭐지? 맨 처음에는 뭔 일인지 모르고 경험하고 뭔지도 모르고 경험하고 뭔지도 모르고 겪어보고 뭔지도 모르고 괴로워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면 평생 나는 괴로운 사람, 나는 운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자기를 규정하고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 앞으로 이거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거 보여드려야겠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라는 상이라는 거를 좀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나라는 상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감정을 느끼는데 2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다르거든요. 내가 예전에 좋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도 계속 평생 좋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인젠 보이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나한테 닥쳐왔을 것들만 느꼈던 나에 대해서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패턴에 내가 반응하고 반응했던 것들이 쌓여서 사건이 터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직관이 좀 무서운 겁니다. 통찰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건데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통찰로 하나의 의식적인 깨어남이 있을 때 통찰이라는 걸로 전환돼서 인챈트라는 그 인챈트 강화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인챈트 디펜스 그러면 방어력 강화, 인챈트 어택 하면은 이제 뭐 공격력 강화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들이 통찰로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통찰로 내재돼 있다가 직관이란 형태로 떠올랐을 때 드디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펼쳐나는 것들이 외부에서 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보이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가와요. 이제 직관이 되면 다가옵니다. 상황들이 이제 보여요. 하나씩 하나씩
징조들이 펼쳐지는 통찰이 펼쳐질 때마다 직관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면서 그때 뭘 해야 하냐?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호흡이 평정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직관과 통찰의 근원이 호흡, 평정심에 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보이는 거죠. 밖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통찰, 내부에서 인제 쌓여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인제 드러나고 규칙성이 보이는 것들은 직관이라는 거예요. 설명.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다? 직관은 내재적인 기능이에요.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가 좀 왜곡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 직관의 원동력은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쌓여서 인제 그게 내 안에 있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정합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제 우리가 그 통찰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외부 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직관은 인사이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뭐예요? 통찰이 먼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음이라고 했어요. 왜? 먼저 보이지 않게 경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쌓여서 드러나는 에너지는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주체가 아까 치면은 나였지만 이제는 객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 통찰은. 이해가셨죠? 내가 주체였을 때 통찰은 객체적으로. 그리고 인제 인사이드, 내 안에서 직관이 일어나는 거는 내 경험이 일어나서 내재돼 있다. 아니, 내재돼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내재돼 있던 것들이 이제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직관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다시 인제 뭐라고 또 나왔죠? 내부에서 보인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평정심이라는 걸로 인제 딱 그게 겹쳐졌잖아요. 맨 마지막 장 보시면 평정심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편은 다른 거고 이것도 블로그에 포스팅해야 하니까 이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평정심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정신없이 있을 때는 예, 좀 잘 모릅니다. 근데 호흡을 하고, 자, 자골 인식하고 호흡이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대로 가는데 손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팔꿈치를 한번 들고 내려 보세요. 들고 내렸을 때, 자,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들고 호흡을 뱉으면서 팔꿈치를 내리고, 근데 팔꿈치를 벌려 주세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날개뼈가 움직이고 내려가고 하는 걸 느끼죠. 근데 자, 움직임은 기거든요. 끊임없는 움직임은 깁니다. 근데 기가 어떤 흐름이 있냐면, 자, 마시는 숨에 들어가고 올라가고 내쉬는 숨에 내려갈 때 여러분 혹시 자골 인식하면서 얘를 움직여 보잖아요. 그러면 마시는 숨에 올라갈 때 좀 뜨고요. 내쉬는 숨에 내려갈 때 좌골의 무게가 좀 선명해집니다. 이때 꼬리뼈를 좀 말아서 허리를 좀 둥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면서 이렇게 좀 무게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평정심이 왜가 중요하냐? 평정심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평정심이 있는 상태에서 펼쳐지는 게 보이고요. 평정심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보이고요. 경험되어진 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나의 어떤 흐름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평정심이 기반이 되어져 가지고 직관이 뜨일 때까지는, 그 경험의 시간이 경험되어질 때까지는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맨날 마음이 붕 떠 있고 누구한테 맨날 의지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 여러분 평정심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평정심은 직관과 통찰의 기본이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 평정심을 잡는 게 뭐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아나빠나사티, 아나 들숨 빠나 날숨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호흡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도에 파알리어라고 하는 인도 고대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500년 전 경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호흡법을 창안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인도 전통의 호흡법이 있는데 그 호흡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는 숨은 들숨은 들어가는 대로 알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내쉬어지는 줄 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린 자꾸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다 보면은 얘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인식되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잡념과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감정의 패턴과 역동들이 가라앉는 게 보여요. 그러면 아까침에 다시 돌아가서 이 기존 설명은 이다음 건데 잠깐 살짝 반복을 해 드리면, 자, 우리가 모래를 뿌리잖아요. 모래를 뿌리는 거는 통찰입니다. 근데 모래를 뿌려 가지고 가라앉으면 직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흔적들이. 펼쳐지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규칙성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확정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말했던, 우리가 펼쳐졌을 때 경험했을 때는 멋모르고 경험하는 흐름들이 쌓여서 그거에 깨어나서 전환 인치엔트가 됐을 때 통찰이 되고요. 전환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은 깊어지면 통찰이 돼서 이 경험의 패턴이 보이는 거고, 그 보이는 게 선명하게 어떠한 패턴을 경험하더라도 그거의 일관됨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 직관이란 언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자꾸 나한테 직면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한테 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 평정심이 돼 있고 안정되어 있고 HRV, SRV, HRV라고 하는 심장의 맥파가 호흡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울림 소리가 나면서 가슴 공명이 일어나면서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지면서 흉추에 있는 협척혈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가슴이 억지로 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열리는 흐름의 상태가 되면서 중단 기맥이 열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몸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전과 일치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평정심이 통찰과 직관의 본류에 해당되고, 얘네들 이 평정심은 호흡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호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저 아니더라도 호흡을 잘하는 분들을 찾아서 호흡 공부를 하시고, 호흡이 내 삶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개나 쥐 같은 경우는, 쥐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1년, 2년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개는 뭐예요? 뭐 보통 10년, 많이 살아도 한 15년, 17년 살죠. 심장 박동수가 빠르면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고요. 성질이 급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렇게 살고요. 호흡이 깊어지고 안정되면 호흡이 느려지고 대사가 느려지고 거북이 같이 차분해지고 안정돼지고 감정의 격동을 오롯이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호흡으로 실으면서 호르몬 밸런스와 어떤 경락의 기맥에 해당되는 흐름들이 12경락으로 펼쳐지면서 10손가락, 10발가락과 척추, 정수리끝과 꼬리뼈, 그다음 손끝, 발끝, 그다음 뭐예요? 이런 육방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가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피부가 대충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저도 요즘 들어서 수련을 시작하고 다시 계속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호흡을, 제가 그때 장려해 드린 것처럼 아나파나사티 저는 저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알려드렸었잖아요. 거창 붓다 선언이나 아니면 제타나 선언 가서 사성제 공부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평정심은 통찰과 직관의 본류이자 평정심은 호흡에 기반한다. 안정적인 호흡은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성과 마음의 안정성과 여러분들의 흐름에 대한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평정심은 통찰의 펼쳐짐과 직관의 규칙성을 오롯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